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Y홀딩스 우선주가 현재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오롱 EMP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 우선주도 5%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다시 한번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국일신동도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국 RNS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방금 저희가 도와드렸던 운진이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부품도 2%대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컴포넌트가 4%대 빠지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2.94%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특징주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김시은 팀장 그리고 김민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 시장의 힌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구산업 찝어드렸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내일 시장에서 과연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그런 종목들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중 갈등 수혜주로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곤 했었는데 네.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도 될런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무리 봐도 일단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시장에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미국이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스타트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반덤핑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이제 반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게 히토류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가장 강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철강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판은 히토류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자석재로 언급이 되고 있는 페라이트 쪽으로도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잠깐 풀리는 모습인데 내일 좀 강세를 좀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페라이트 쪽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내일장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리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HLB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 주가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오늘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HLB 그룹주 지금 보유자분들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비중 축소를 권해드릴 필요가 있다. 음. 특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펀더멘탈도 좀 깨지긴 했지만 센티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점 하한가에서 풀렸다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오늘 투기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거래대금 코스닥 쪽에서의 굉장히 많이 빨아들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무리가 한가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신 분들, 특히 트레이딩에 대한 자금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가 그 다음 날에 이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 HLB라는 종목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항소제약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이내에 좀 보완을 해서 좀 제출을 하면 긍정적일 수가 있긴 하나 좀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과연 6개월 이내에 제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여부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FDA 승인을 굉장히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좀 사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인데 항소제약 쪽에서는 굳이 지금 이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좀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현재 HLB라는 종목군을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주가라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매수 심리 싸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껴 있고 특히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가 매수세라고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하락폭이 크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1월에서 2월 그 시작 초반 부분에 잡으신 분들 외에도 지금 대다수가 하락이 수익 하락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끊어보자. 약 30%에서 40%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의 흔들림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HLB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혹은 그 외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항서제약 관련해서 장 마감쯤에 좀 이야기가 나와서 내일 시장에서도 뭐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이뤄질 것 같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시은 팀장님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성 대표님께는 그럼 뭐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도 좀 짚어보긴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또 KBI 메탈 그리고 국일신동, 뭐 PJ 메탈 같은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내일 시장에서도 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구리 시세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주춤을 할 때쯤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최근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니까 또 구리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쪽으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료 모멘텀, 재료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또 구리 선물 자체가 계속해서 재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재료는 유효한 상황으로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뭐 PJ 메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움직이면 강하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 흐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시장이 좀 개별 장세처럼 주도하는 테마가 없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렇게 원자재 쪽으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트레이딩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주는 그래도 비철금속주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더전비 지원이고요. 네. 뭐 비중은 38%고 지금 평균 단가가 55,200원 정도 됩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이게 지금 이전에 높이 잡았다가 네. 20% 정도 잡았다가 10% 정도 손절을 하고 하락할 때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오늘 좀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6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매도를 다 안 하셨어요. 네,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신 이전에 거죠? 저 손실 본 부분만 만회하는 정도만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네. 이 최근에 리포트가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목표가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오, 긍정이시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목표 주가가 정말 중구난방인데 목표 주가를 하향한 레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괜찮을까요?
팀장님. 일단 AI 소프트웨어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전부 다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 경향이 보여주고 있는데 더존 비전이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일부 종목군들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존 비전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특히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있죠. MS와 델 쪽에서의 이벤트가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6월 달에는 애플의 WWDC가 있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애플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할 단계예요. 상반기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가를 할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추세에 대한 이탈도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이라서 여전히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지금 좀 손절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가 전고점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56,600원 라인대인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타이밍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군을 보게 되면은 좀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계속 21선을 타고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좀 크게 보면 21선이고 좀 61선 쪽에서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목표가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거의 지금 박스권 라인대에서 계속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계속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56,600원이라는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지금 매수가가 55,200원이에요. 그 라인대가 왔을 때 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반기에 소프트웨어가 좋았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반드시 매수가가 왔을 때는 반드시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아주 충분히 저 상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뭐 길게 봐주시니까 너무 뭐 기분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손절해서 또 손실도 보셨던 만큼 또 수익은 또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존 비즈온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하나 마이크론이요. 네. 예, 29,500원에 30%인데요. 네. 이번 주말에 그 유무상 증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계속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 처분을 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궁금하길래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하기 어려워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맞아요.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는 혹시 못 보셨나요, 시청자님? 네네. 어제 봤어요. 어제 어제 공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과연 지금 홀딩해도 될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부정이시네요. 네. 안타깝지만 부정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시라기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평단까지 생각하시지 말고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상증자 대규모 소식 때문에 1,000억 가량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마이크론 자체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닌데 이제 부채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시설비를 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심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잘 가다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투심이 꺾이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갔을 때 셀바스 AI가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쪽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나 지금까지도 그 가격대를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나 마이크론도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좋을 거를 다 알고 있지만 유상증자가 이제 신주 배정이 들어오면서 가치가 희석이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버행 리스크도 나타나다 보니까 투심이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으로 이제 패닉셀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업황이라든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반등이 나오면은 목표가를 생각하시지 말고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좀 기회비용을 챙기고 다른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앞으로 추가 매수 더 이렇게 유무상 증자 끝난 다음에 한 또 30% 정도 또 사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네, 대표님, 네. 뭐 유상증자도 네, 받으시고 무상증자도 참여하시고 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좀 극구 아, 말리고 싶은 네.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60%가 되면요, 선생님. 아무런 대응은 그 다음부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종목 단일 종목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그때 동안에 뭐 오르면은 수익으로 잘 이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갈 때까지 흔히 말하는 우리는 기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한 좀 시간도 아끼고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회비용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물량만 챙겨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922님이신데 이마트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만 4천 원대인데 비중이 1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손절을 만약에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기다려야 될지 여쭤보십니다. 이마트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려우시겠지만 손절을 만약에 지금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해야 할까요? 지금 손절을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마트라는 종목이 좀 16만 원 선에서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오느냐, 그런데 쿠팡이 좀 밀리고 있죠. 오프라인 쪽으로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1월 달에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특히 이마트라든지 유통 종목군들에 대한 PER이 굉장히 낮다. 그로 인해서 유통주 쪽에 대한 수혜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게 된다면 유통 종목군들 PER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을 주기 위해서 팔까요? 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팔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었을 때 1월에 유통주들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4월 달 들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과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크게 수혜를 보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나와야 하는데 과연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가라고 할 수 있는 16만 원대까지 올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여전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손절을 고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손절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가 올라가느냐 15%가 올라가느냐 그 기간을
반등을 하는 기간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먹었을 때 단칼에 끊어내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세가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혹은 구리라든지 굉장히 핫한 종목군들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게 기회적인 요인으로도 조금 더 빠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마트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번호 7730번님께서는 폴라리스 AI 파마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907원에 7%, 매수가까지 올까요?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지금 6거래 연속 하락세를 딛고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좀 미미하긴 한데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좀 추가적인 상승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매수가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폴라리스 AI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필 AI 파마라서 이거는 이제 폴라리스 그룹으로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제 신약 개발을 R&D를 AI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AI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그룹 자체적으로 오피스라든지 AI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 모멘텀을 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모습인데 좀 대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약 관련된 AI 모델로 통해서 R&D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성과를 입증해야지만 본격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피스 쪽에 대한 매출이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AI 쪽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면은 좀 같이 커플링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도 코스닥이 계속해서 밀리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은 오후장에서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많이 만들어졌고 이번 주에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정도 많이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수익권이 오시면은 바로바로 정리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는 전화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0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네, 사자마자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추가 매수,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네, 중립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도 오늘 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지금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보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우리가 이벤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반도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CXL이라든지 기타 쪽에서 테마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약해진 흐름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주가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리라든지 마이크로 MS라든지 결국 이런 쪽에서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오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오픈이 되었을 때 좀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기대감을 안고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27,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이탈을 했어요.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은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었을 때 27,000원 라인대에서 한번 눌렸었고 한번 뚫렸을 때 갭을 띄워서 올라갔던 그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 지지선이 2번 정도 나왔었던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를 한번 깨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봉까지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하방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하방이 약 22,000원 라인대까지 조금씩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벤트도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22,000원이라는 라인대도 지지를 해보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평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CXL이라든지 HBM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도 함께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27,000원 라인대에서 좀 물려 계시다면은 이제 스윙 관점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22,000원 라인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비중 자체가 현재 10%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더 큰 금액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포함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담으시는 것을 조금씩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반도체주 주가 흐름 보면서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게 낫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오픈이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항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과 가이던스 우리 예상치보다 항상 뛰어나게 나왔는데 최근 두 개 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진 흐름들이 나왔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기술주 같은 경우도 함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갖고 있는 거 알고 앞으로 실적 잘 나올 것을 또 아는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가 없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미리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확인을 하셔 들어가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8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그래도 뭐 수익권이시네요. 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두 달? 두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9만 7천 원까지 올랐는데 그때는 또 수익을 못 챙기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그냥 그냥 두면 안 될까 싶어서 줬더만. 네,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예, 그냥 조금 둬도 괜찮으니까 그래 네. 생각을 해서 그냥 네. 가지고 있었는데 영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셀트리온은 긍정 중립이네요. 그럼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좀 그냥 쭉 들고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쭉 들고 가는 거는 좀 긍정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전화 목소리 말씀 들어보시니까 네. 이미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더 걸리면은 네. 이 신뢰가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제약사라든지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될 때는 전임상부터 해서 1상, 2상, 3상 그리고 시작처 승인이라든지 FDA 승인이 이어지는 것까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3상이랑 시작처 승인이라든지 FDA 승인이 남아있는데 이것만 해도 한 2, 3년 정도 재료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안 계속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바이오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마케팅 자료를 계속해서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부분도 있어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모멘텀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면은 지금 가격 구간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바라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셀트리온만 바라보기에는 좀 심적으로 힘드실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익절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도 이게 매매를 하는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중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립 의견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좀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많이 따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다음으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3님의 문자인데 LG 엔솔을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46만 5천 원. 버리지도 못하고 더 담자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진짜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LG 엔솔은 김시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LG엔솔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 우선 그냥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투심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강세를 띄웠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캐즘에 대한 영향이 들어갔다. 특히 최근에 국내 2차 전지에 좀 함께 커플링이 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먼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큐가 얼마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P 같은 경우도 현재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완성차 기업 쪽에서의 가격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은 흐름들이라서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전기차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가 하반기 특히 지금 미국에서 대선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부터 다시 한번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특정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6만 원이라는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하방은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좀 지금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6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7522번님 레이저 옵텍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600원에 30%입니다. 5월 2일에 매수하셨는데 단타로 들어갔다 물렸어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민성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단타로 들어가셨는데 일단 단타가 아니게 됐죠. 계속해서 이제 좀 이게 못 팔고 손절에 대한 사인을 이제 계속해서 못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끊임없이 장기 투자가 되면서 종목이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좀 과감히 자르시면서 지금 단타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단타로 들어간 날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확 줄어버리면서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했을 때는 내가 정해둔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그 가격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그리고 타점을 다시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추세가 이탈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안 갔으니까 손절하시고 나서 뭐 다음 타점을 잡으시든지 다른 종목에 대한 단타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레이저 업텍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전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전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450원, 20%. 뭐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앞으로 전망이 좀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SK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레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도 좀 전선주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좀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 중립 의견을 든 이유가 네. 좀 비중은 살짝 조금 많다. 그런데 제가 우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면 변압기와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률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라는 특징이 변압기와 전선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이브리드처럼 두 개의 심장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선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좀 그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관련 종목군들 함께 오르면서 전선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오르고 특히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편입이 되면서 그 외 LS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전기라는 종목군도 그동안 3월부터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지금 어떠한 모멘텀 혹은 어떠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붙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주가가 매수가가 25,450원이고 현재가가 600원이에요. 네. 15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내가 산업에 대한 성장이 좋다라고 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대응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제가 3월달, 4월달에도 그때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그때 의견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진전기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은 6월에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으신 건 좋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 매수가를 하락을 한다. 그때는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진전기까지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 남아있죠. 매주 월요일에는 엠맨골드 최고 수익률을 낸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막판쯤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투자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